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던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5명 중 2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인 이 슬픈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진료실에서 목격한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성적표처럼 받아들이는 당화혈색소 수치, 이 숫자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6.5% 미만으로 내려가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7%를 넘어가면 합병증이 오겠다며 절망하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몇 년 뒤 심각한 합병증으로 다시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얼마 전 대기업 부장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잦은 회식과 불규칙한 식사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당화혈색소 수치를 6.3%로 아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아주 관리를 잘하는 모범적인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3가지 추가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분명 6.3%였지만 그의 췌장은 정상인의 3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최악이었고 미세혈관 검사에서는 이미 초기 망막병증의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독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저 위에서 더 많은 물을 더 세게 부어서 수위를 간신히 맞추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와 더 중요한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채소류입니다. 특히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들이죠.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꼭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절대로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방어막을 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환자분들께 전해온 순서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죠. 실제로 한 4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하루 3번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당화혈색소가 8.5%를 벗어나지 못했던 분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을 찔러가며 혈당을 재고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순서 식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게 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그분은 모든 약을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채소를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색깔이 진하고 다양한 채소를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피망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쓴맛이 나는 채소들은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절반은 전혀 비만하지 않거나 오히려
저체중인 마른 당뇨 환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양의 치료법처럼 살을 빼면 혈당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하고 무지한 처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하신 아주 고운 분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깡마른 체격이었지만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10%가 넘었고 그녀는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체중 감량이 아닌 오히려 췌장 기능 회복과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는 것에 치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여 근육량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 만에 오히려 체중이 5kg 늘어보기 좋게 살이 올랐고 혈당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던 날 그녀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 주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집에 가서 마음껏 빵을 먹었습니다. 혈당도 괜찮았어요. 이제야 다시 살맛이 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식사 후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입니다. 세 번째는 환기차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죠. 한국형 당뇨의 근본적이고 슬픈 비밀은 바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가 작고 그 기능 또한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체 조건이 동일한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평균적으로 12%나 더 작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나 떨어졌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로 치면 경차 수준의 작은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처럼 대형 트럭처럼 음식을 싣고 달리려고 하니 엔진이 금방 과열되고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기력을 보하고 췌장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황기를 차로 연하게 끓여서 물처럼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황기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보충하며 특히 소화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등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위치한 등 쪽 흉추 7-8번 주변의 압박을 줄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황기 외에도 오미자차, 구기자차 등 전통적으로 기력 보강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들을 차로 우려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현미나 잡곡입니다. 하지만 양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식사법에 따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 마지막에 평소 밥양의 절반만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양이 많으면 소용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현미는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현미나 잡곡을 선택할 때는 도정을 덜 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보리, 콩, 수수, 조 등이 섞인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또한 씹는 횟수가 늘어나 포만감을 높이고 소화를 천천히 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올바른 순서로 드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오히려 췌장 기능을 더욱 망가뜨리고 근육을 소실시켜 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이죠.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특히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잠자리 전까지는 견과류도 포함하여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만 적당량 드세요. 한 환자분이 견과류는 당뇨에 좋다고 해서 밤에도 먹었는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췌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 동안은 맑은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저녁 공복 시간은 하루 종일 시달린 여러분의 췌장이 비로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설탕, 밀가루,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온갖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라면, 과자, 빵류, 단 음료수, 과일 주스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입니다. 라면 한 그릇 안 먹는 것이 당뇨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평생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뇨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나쁜 음식, 즉 설탕, 밀가루,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온갖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혈당 관리에 1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3대 원칙입니다. 이것은 제 30년 진료 인생의 정수가 담긴 원칙들입니다. 첫째, 저녁 4시간 공복 유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 동안은 맑은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꾸준한 하체 근육 운동.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든 찾아서 꾸준히,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 있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는 벽, 스쿼트나 실제 의자를 뒤에 놓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로 하체 근육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질 좋은 수면.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게 만들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탁상 달력입니다. 저는 제 모든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서 이 달력에 직접 숫자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혈당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어제의 하루를 복기하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11시 취침 185, 저녁 6시 식사 후 4시간 공복, 8시 반에 30분 산책, 10시 취침 115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혈당 달력입니다. 이것을 3개월만 꾸준히 기록하면 여러분은 그 어떤 명의보다 여러분 몸에 대해 더 잘 아는 최고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은 마지막 진료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찾던 답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20년간 당뇨를 알아오시면서 이미 초기 신장 합병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자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도 같은 3대 원칙과 순서 식사법을 알려드렸고 특히 한국형 체질에 맞는 췌장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1년 후 그 할머니의 신장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었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느끼는 질병 부담, 즉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 부동의 1위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혈당이 오를까 노심초사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끔찍한 합병증의 공포에 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초 신경이 망가져 발을 잘라내고 신장이 망가져 평생을 기계의 의지에 투석을 하고 망막이 망가져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 끔찍한 합병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주 다행스럽게도 당뇨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끔찍한 합병증의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생 당뇨를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겠지만 그 무서운 합병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 한 번은 당뇨 극복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좋은 음식과 3대 원칙, 순서, 식사법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약이라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내재된 힘을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70을 넘었든 80을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지긋지긋한 당뇨를 알아오셨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아직도 놀라운 회복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절망의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올바른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